말단의 부위가 차가워지는 레이너 현상이라든지 혹은 동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신의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신체의 중심 온도가 35도 이하로 내려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저체온증이 걸리게 되는 원인으로는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대사성 원인,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원인, 그리고 피부장애, 폐혈증, 그리고 수액 등으로 인해서도 저체온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체온증이 오게 되면 증상으로는 의식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요. 무기력하게 되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이 느려지고 진압력이 상실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한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몸을 쩐다라는 행위 자체는 열을 생산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몸을 이렇게 떨면서 열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저체온증이 생기게 되면 역시 오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 중심 체온이 32도 이하로 떨어지면 오한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한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한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의식이 점점 더 흐려지면 그것은 위중한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배가 손보다는 따뜻하죠. 배를 만졌을 때 손보다 더 찬 느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체온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체온증이 나타날 때 하셔야 하는 그런 처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입고 있다면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혀야 하는데요. 우리 몸의 열의 50에서 80% 정도는 머리 부분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두부를 이렇게 잘 보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환자를 거칠게 다루셔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거칠게 다루면 차가운 혈액이 갑자기 심장으로 들어가면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몸이 차다고 해서 너무 급속하게 가온을 시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지말단에 있는 찬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똑바로 눕게 하셔야 되고요. 다리를 위로 올리시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호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갱년기 증상을 앓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먼저 갱년기 증상의 장애 분류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급성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아급성 장애, 세 번째가 만성 장애입니다. 첫 번째 급성 장애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혈관운동신경 증상, 신경근 증상, 정신신경 증상이 있습니다. 혈관운동신경 증상의 내용들로는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알고 있는 홍조,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그리고 상기감, 심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그리고 수족냉증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근 증상으로는 어깨 결림, 두통, 요통, 그리고 관절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신경 증상으로는 불안감, 불면, 무력감, 초조감 등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급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역시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부 지각 증상이고요. 두 번째가 질비축 증상, 세 번째가 방광요도 증상입니다. 피부 지각 증상으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무언가 나의 피부에 기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의주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위축 증상으로는 질이 건조해지고 질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성교통이 생기고 성교통으로 인해서 성욕이 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요도 증상으로는 빈뇨와 그리고 요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장애가 있는데요. 만성장애 증상으로는 고지혈증, 그리고 골다공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갱년기 장애의 증상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는 앞에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의 증상은 이제 갱년기 장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환도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골, 그러니까 뼈에 다공, 구멍이 많이 생겼다는 의미거든요. 이는 골의 화학적 조성에는 변화가 없고 골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차후에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고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의 재흡수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골의 재흡수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볼에는 뼈에는 구멍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증상으로는 막연한 요통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요통이라는 것은 나이와 어떤 성별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요통만 있다라고 하면 쉽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갱년기에 속해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성 요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조금 진행이 되면 키가 줄어들거나 혹은 흉곽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숨이 차다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복강도 같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하거나 혹은 소화 기능에 좀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 한의사 김기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피 질환과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피 질환과 탈모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두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피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루성 두피염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것은 피지의 분비가 왕성한 두피에서 피지 분비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겨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비듬입니다. 우리가 비듬이 많은 분들을 보면 흔히 청결하지 못함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와 같이 지루성 두피염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가 붉어지는 발적, 그리고 뾰루지, 그리고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에는 긁어서 나타나는 피딱지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한의학적으로는 습열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은 장마철에 음식이 상하기 쉬운 것처럼 피부에도 염증이 생기기 쉽고 따라서 치료를 할 때는 습열을 제거하는 한약을 복용하시고 그리고 두피에는 직접 약침과 침을 맞으시면서 습열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두피 질환은 바로 두피 모낭염입니다. 두피 모낭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낭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데요. 황색 포도상구균과 같은 균들이 감염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모공에서 여드름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모공에서 여드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여드름 사이에 털이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황색 포도상구균은 상재균이라는 점인데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모낭염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낭염을 일으키지 않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인 때문인데요. 역시 습열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으실 때는 습열을 없애는 탕약을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병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탈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모 질환은 최근에는 탈모 천만인 시대라고 할 정도로 탈모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분류를 하면 병적인 탈모와 생리적인 탈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적인 탈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원형 탈모인데요. 원형 탈모는 말 그대로 원형 혹은 타원형의 탈모반이 갑자기 한 개 혹은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증상이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머리가 다 빠지는 전두 탈모 혹은 전신의 털이 다 빠지는 전신 탈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한 주의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형 탈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아마 면역 체계의 교란으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도 역시 스트레스나 혹은 몸 상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의 체계가 교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할 때는 스트레스의 해소가 필요한데요. 사실 스트레스의 해소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한 기의 교란을 교정하시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 날 수 있도록 하는 약재를 배합하여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탈모반에는 직접 염증을 낮추는 봉침을 맞으시거나 혹은 약침치료, 침치료를 병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바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노화로 인한 생리적 탈모입니다. 노화로 인한 탈모는 사실 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용과도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장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 원인은 똑같이 남성 호르몬의 작용인데요. 웬 여성형 탈모의 남성 호르몬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서도 남성 호르몬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갱년기가 오기 전에는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그 작용이 억제되고 있는 것인데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어 역시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특징적인 증상은 우리가 흔히 대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마 라인이 M자로 바뀌는 M자형 탈모, 그리고 정수리가 O자로 빠지는 O자형 탈모가 있고요. 여성형 탈모는 대부분은 이마 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르마 라인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할지 궁금하시죠? 한의학에서는 모발을 신장 기운의 영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신장의 물 기운, 즉 신수가 부족하게 되면 화 기운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두피를 마르게 하고 사막화하여 모발이 마르면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치료를 할 때는 신수를 보충하고 화 기운을 내리며 두피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향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모발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약재를 알려드리면 측백엽, 한련초, 흑두, 흑지마 등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약재니까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발이 나는 것도 역시 모세혈관의 순환이 좋아야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탈모가 있는 이마 부위라든지 정수리 부위, 가르마 부위에 약침과 침 치료를 같이 받으시게 됩니다. 탈모라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관리라든지 치료를 길게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내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두피 질환과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